커피가 석유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커피는 매년 120억 파운드 이상의 커피가 생산되는 거대한 글로벌 사업입니다. 실제로 매일 20억 잔 이상의 커피가 소비됩니다. 그런데 커피란 정확히 무엇인가? 커피는 커피콩이라고도 불리는 커피나무의 씨앗을 볶은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커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가요? 아니면 나쁜가요? 그것이 당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커피를 가장 잘 보관하고 추출하는 방법과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질문과 그 이상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행운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커피에 관한 11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편안히 앉아 비디오를 즐겨보세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제2형 당뇨병은 신체가 설탕이나 포도당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입니다. 제2형 당뇨병이 있으면 신체가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실제로 인슐린 민감성과 포도당 대사를 개선하여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 클로로겐산, 트라이고날, 마그네슘 등 항당뇨병 효과가 있는 여러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합물은 췌장을 자극하여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을 향상시키며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사람들이 하루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커피를 3잔 마시는 것이 하루에 한 잔 이하로 마시는 것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1%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커피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카페인은 정신을 더욱 기민하게 하고 활력을 느끼게 해주는 자극제입니다. 하지만 커피가 카페인 외에도 뇌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커피는 특정 뇌 영역의 활동을 증가시켜 단기 기억력, 주의력,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실시된 최근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의 뇌를 커피나 카페인을 섭취하기 전후에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면 휴식 상태에 들어가는 뇌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감소하여 휴식 모드에서 작업 모드로 전환할 준비가 더 잘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작업 기억과 인지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 처리 및 실행 조절과 관련된 뇌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카페인만 섭취한 사람들에게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커피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카페인 이상의 것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칼로리가 없습니다. 커피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칼로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커피는 기본적으로 커피 고형물과 오일이 일부 용해된 물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칼로리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즉, 신체에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커피 음료에 칼로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커피에 우유, 크림, 설탕, 시럽 또는 리치크림을 추가합니다. 이는 체중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칼로리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그란데 라떼는 190칼로리, 던킨 도너츠 미디엄 모카는 260칼로리, 맥도날드 라지 카라멜 프라페는 670칼로리입니다. 한 잔만 마셔도 엄청난 칼로리네요. 따라서 커피를 칼로리 없이 유지하려면 블랙으로 마시거나 아몬드 우유나 스테비아와 같은 저칼로리 대체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중 감량 목표를 훼손하지 않고도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품은 신선도를 나타냅니다. 블랙커피를 좋아한다면 커피 위에 거품층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품은 무엇을 의미하며 커피의 신선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블랙커피의 거품은 커피 표면에 형성되는 작은 거품층입니다. 커피를 끓일 때 커피는 물, 커피 오일, 이산화탄소 가스로 구성됩니다. 이산화탄소 가스는 로스팅 과정의 부산물이며 커피 원두 내부에 갇히게 됩니다. 커피를 갈아서 추출할 때 이산화탄소 가스가 점차 빠져나가며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거품은 커피가 얼마나 신선한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커피가 신선할수록 커피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가스가 많아지고 거품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커피가 오래될수록 포함된 이산화탄소 가스가 적어지고 생성되는 거품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커피에 두껍고 끈질긴 거품이 많다면 커피가 매우 신선하고 맛과 향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블랙커피 애호가에게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까지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런 영상을 더 이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벨 아이콘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DNA를 강화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DNA는 자외선, 화학물질, 자유라디칼과 같은 다양한 소스로부터 지속적으로 손상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DNA 가닥이 파손될 수 있으며 세포에 의해 복구되지 않으면 돌연변이, 암 또는 종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커피를 마시는 것은 실제로 DNA를 강화하고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커피에는 DNA 복구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폴리페놀 및 멜라노이딘과 같은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는 DNA 안정성 및 보호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건강한 성인 100명에게 물이나 다크 로스트 커피를 4주 동안 제공하고 개입 전후의 DNA 무결성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커피 그룹이 물 그룹보다 DNA 가닥 절단 수준이 23% 더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커피가 DNA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DNA 손상 위험을 줄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커피가 유전적 건강을 유지하고 DNA 손상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신장을 보호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면 신장 기능이 일정 기간 동안 중단되는 갑작스럽고 심각한 상태인 급성 신장 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성 신장 손상은 부기, 피로, 혼돈,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혼수 상태나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프킨즈 메더선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커피를 얼마든지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급성 신장 손상 위험이 1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루에 2-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급성 신장 손상 위험이 22에서 23%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커피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글쎄, 커피의 양은 얼마든지 마시는 것이 전혀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지만 최적의 복용량은 하루에 2-3잔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좋아한다면 커피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쁠 것입니다. 커피에는 신진대사율과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천연 자극제인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커피가 하루 종일, 심지어 쉬는 동안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페인은 또한 지방세포의 분해를 자극하고 지방산을 혈류로 방출하여 근육과 기관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 4잔을 마시면
체지방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커피를 무가당으로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탕, 인공 감미료, 크림 또는 부제품 크리머를 첨가하면 커피의 이점이 상쇄되고 식단에 칼로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8번째, 두뇌 건강을 보호합니다. 카페인이 커피가 뇌에 좋은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커피에는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을 지닌 폴리페놀과 같은 다른 화합물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뇌 세포를 손상과 노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기분과 동기부여에 관여하는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일부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실시된 최근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하루에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하루에 1~2잔을 마시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5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에 3에서 5잔 정도의 적당한 커피 섭취가 인지 저하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9번째, 통풍 위험을 낮춰줍니다. 요산은 신체가 일부 음식과 음료에서 발견되는 퓨린을 분해할 때 형성되는 폐기물입니다. 요산이 축적되면 관절의 결정이 형성되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적어도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통풍 발병 위험이 23%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약 5잔 정도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신 사람들의 요산 수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통풍이 있거나 통풍을 예방하고 싶다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혈압을 높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신경계와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제이기 때문입니다. 34개 연구를 검토한 결과 200에서 300mg의 카페인을 함유한 커피 1~2잔을 마시면 수축기 혈압, 최고 수치, 은 평균 수은주 8ml, 이완기 혈압, 하위 수치, 은 평균 6ml 수은주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카페인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영향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혈압이나 기타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커피 섭취를 제한하거나 디카페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위. 두통을 완화시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신체의 모든 혈관, 특히 뇌 주변의 혈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통이 있을 때 이러한 혈관은 부풀어 오르거나 조여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여 더 많은 혈류를 유발하고 신경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머리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러한 혈관을 좁히고 혈류와 압력을 감소시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통이 완화되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통이 찾아올 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보시다시피 매일 커피를 마시는 것은 몸과 마음에 많은 이점을 줍니다. 물론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 상승, 불면증 유발, 불안 유발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마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는 하루 최대 400mg의 카페인이 안전합니다. 그것은 약 4잔의 양조 커피에 해당합니다. 이제 매일 커피를 마시는 것의 이점을 알았으니 최고의 맛과 신선함을 얻기 위해 커피를 보관하고 추출하는 방법이 궁금할 것입니다. 커피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피에 적합한 보관 용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두가 있든 분쇄 커피가 있든 상관없이 산소, 습기, 빛 및 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신선도에 적이며 커피의 맛과 향을 망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용기는 밀폐되어 있고 어두우며 유리, 세라믹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커피와 반응하지 않으며 외부 요인으로부터 커피를 보호합니다. 투명한 용기는 커피가 빛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또한 커피를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면 습기와 온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그 외에는 수질이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깨끗한 정수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추출 방법에 맞는 분쇄 크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커피의 추출과 풍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적의 온도, 보통 195디그리 파레나이트에서 205디그리 파레나이트 사이에서 커피를 추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몰랐을 커피에 관한 11가지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나요? 이러한 이점 중 일부를 경험하셨나요? 아래 의견의 귀하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